이 한결이라는 거는 저희 한양의대에서 하고 있는 이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한결이라는 단어조차, 이 명칭조차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용어고요. 사실 이 한결이라는 고유명사 같은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뭐 소통위원회와 같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에 있고 또 의학교육진흥원에 있는 김도환입니다. 네, 아까 화면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을 살짝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고 살짝 이제 피곤한지 뭐 조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좀 안 졸리게 잘 진행을 해볼게요. 뭐 저는 조금 이어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의학교육학 교실에 있고요. 의학교육학 교실에는 강혜지 교수님 있고 그다음에 저 있고 또 백두진 교수님 이렇게 세 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한 가지 소속이고요. 저의 다른 하나의 소속은 의학교육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의학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개발 프로그램은 대체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저는 오늘 자리에 이렇게 학생들이 청중에 뭐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네, 이 교수 개발 프로그램은 교수 대상 프로그램이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그리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육과정 평가라는 한결이라는 이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는 게 저의 혹은 이 진학의학교육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자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 캡처인데,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은 나름대로 기록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든, 학교를 위해서든, 평가 인증을 위해서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진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계명은의 교류 방문 사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not like this 그리고 like this라고 돼 있잖아요. 딱 이러한데요. 한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양대에서 이걸 해온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해온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 게 뭐 어쨌거나 한 자동차라고 치면은 처음에는 뭐 굴러가기만 하는 무언가가 아주 초기의 이동수단, 프로토타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것이고, 이게 2019년 상반기에 있었는데요. 이게 대략 이 정도에 해당하는 무언가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설명을 위해서 한양의대의 좀 최근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학생들한테는 이 만화가 너무 안 익숙하려나요? 이 만화를 알기엔 너무 젊은가? 뭔지 알아요? 슬램덩크 엄청 유명한 만화잖아요. 거기서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라고 묻는데 2014년은 한양의대의 어떤 영광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평가 인증에서 6년이라는 이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평가, 교육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2010년대를 쭉 2014년 6년 최고 등급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한 몇 년을 쭉 지내왔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저는 한양의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이 뭘까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본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제자리잖아요. 그러다가 잠깐 멈추면은 쭉 미끄러지죠. 제가 생각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본성은 이겁니다.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가까스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약간 한눈 팔고 있고, 잘 되겠지라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거는 뭐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게 바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본성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시간을 들인다는 건 대단히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6년 인증을 받고 약간 정체기에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불만이 쌓여갔고 급기야는 학생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9년 초 한양의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 학생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거를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학생들 중에 혹시 학생회 뭐 임원이나 학생회장, 뭐 의획과장 등이 있을까요? 그런 학생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과목마다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교수님들한테 보낸 거예요. 이게 2019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린 이 책자의 이 파일의 첫 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이제 써 있어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대표 누구누구입니다.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학생들도 엄청 부담스러웠던 거죠. 교수님들한테 과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강의평가보다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설문지도 만들고 분석해가지고 학생을 자율로 참여하게 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게 2018년, 19년 초에 있었어요. 한양의대에서. 사실 그때는 저나 강혜지 교수가 한양의대 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들었어요. 이렇게 했었대요. 응답률은 대단히 높았고요. 혹시 계명대에서는 설문조사하면 응답률 어떻게 되나요? 동기들끼리도 많이 하잖아요. 한양대에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설문지를 뿌리면 약간 부끄럽습니다만 한 20% 응답률 나오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50% 나오면 정말 잘 나온 거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 중에 80%가 넘게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는 이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이 당시 관심이 대단히 뜨거웠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2019년 3월에 보냈어요. 각 교수님들께. 그래서 조사를 뭘 했는지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평이합니다. 뭐 만족도, 난이도, 뭐 문제점, 강의 자료, 실습, 평가. 문항만 보면 평이하기 그지없는 문항인 것 같죠. 근데 디테일을 살펴보면 한번 보실래요? 문제점을 골라주세요. 뭐가 되지 않았다, 뭐가 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강의 자료에 대해서 많았다, 뭐 내용이 무관한 내용이 많았다, 불만스러웠다, 미흡했다. 과제와 실습에 대해서 관련 없거나 부적절했다, 난이도가 높았다, 안내가 부족했다. 시험과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없는 것이 시험에 나왔다, 채점 기준이 불명확했다,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뭐가 느껴지나요? 이게 교수님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교수님들은 바로 느끼는 올 텐데요.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물론 자발적으로 만든 건 참 잘했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대단히 공격적인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이 불만스러웠다면 어떤 교수님 수업인지 적어주세요라고 써있는 제가 이름을 가린 이 부분을 그대로 이름을 다 노출해서 각 과목 책임 교수께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를 실명으로 개별 과목의 교수에게 보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학생은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이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학생은 어디 한번 우리의 매운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어따 대고 너네가 이런 일이 2019년 초에 한양의대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강혜지 교수는 이 일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저희가 없었거든요.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 순서가 그렇다는 이유입니다. 2019년 하반기는 제가 한양의대에 왔던 때고요. 그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버전 2라고 말했는데 한 요 정도 아까 이 교수님 어디 매운맛 좀 보시죠 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발전된 형태의 뭔가를 만들고자 했던 게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던 무언가였어요. 그걸 했던 이유는 그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하면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학생 보고서라는 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의예과 1학년은 안 했을 거고 한 본과 학생들 정도 되면은 해봤을 텐데. 그래서 2019년 11월이죠. 제가 한양대 온 지 2달 남짓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인증평가 학생 보고서 담당자인 어떤 학생이 이제 그 학생 설문, 학생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 다음 해가 저희 평가 인증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의과대학 인증평가 학생 의견서라고 학생들이 만들어 온 설문은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뭐 이걸 하나하나 볼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평가인증 학생 의견서, 그러니까 학생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었고, 이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여전히 학생회 내에서 유지되어 온 채로 이 작업을 연속성 있게, 그러니까 2018년 말과 19년 초에 그 분란을 일으킨
그 분란을 일으켰던 그 조직이 이제 학생회로서 역할을 계속 해 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료도 되게 잘 모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을 잘 독려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응답을 잘 모았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하지의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학생들이 보고서, 이런 종류의 보고서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 이런 설문조사에 기반한 결과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경험이 좀 있나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한 의대에 다니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강혜지 교수님이 의학교육학 교실에서 이때는 의학교육진흥원이 생기기 전입니다. 의학교육진흥원은 2021년에 생겼고, 요거는 2020년 8월이기 때문에 의학교육진흥원이 생기기 전에 이제 의학교육학 교실의 교수로서 자문을 한 거고, 실제로 이 보고서 작업은 이 정도 학생들이 했는데, 그래서 리포트 라이팅 101, 보고서 쓰기 개론 정도의 마치 수업 마냥 학생들을 열심히 이제 내용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왜 학교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안 하고, 그냥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 쓰면은 기본적으로 요약문이 들어갑니다. 지금 오늘 하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장님, 부학장님, 여러 교수님들, 너무 바쁘세요. 보고서 전체를 주면 절대 다 읽으실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상당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너무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하나 막 수백 페이지, 수십 페이지를 읽으실 시간이 없어요. 결국 요약문 같은 걸 개 간단히 넣어줘야 되고요. 조사를 했으면 조사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써줘야 되고요. 응답자와 응답률도 당연히 써줘야 되고요. 결과가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형태로, 물론 이게 좀 직관적이라기엔 복잡하긴 한데 당시 설문 구조가 좀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상당한 요령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 이거 듣고 계신 학생분들 오늘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작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논의가 많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교수님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 보고서를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까지 다 저와 강혜지 교수님이 잘 지도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완성을 한 게 그 교육과정, 여기까지가 돌아가자면은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버전 2 2019년도 하반기에 있었던 바로 그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했던 이유는 평가인증의 학생 보고서 때문이었어요. 평가인증의 학생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뭔가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으면 했고, 당연히 이제 학생회의 일이기도 했고, 네, 이 교육과정 특별조사위원회라는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가지고 평가인증 보고서를 쓰는 게 그 목적에 있었고, 그렇게 평가인증 보고서는 썼는데, 보고서는 보고서를 위한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드디어 본론인데요. 한양의대의 한결이라는 게, 교육과정 소통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부터 조금씩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제 아주 원시적인 형태는 조금 탈피했고 그럴듯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두 개는, 하나는 제도화와 다른 하나는 체계화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제도화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의과대학이 굴러가려면 아주 많은 톱니바퀴가 아주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학장님, 뭐 위원회, 뭐 행정실 등등 아주 많은 조직과 활동이 잘 맞아 떨어져야 의과대학이 돌아가는 거죠. 말하는 제도화라는 거는 이런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교육과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아까 그 매운맛 보고서가 학생 자치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았는데, 그 활동의 결정적 한계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한 건 좋은데 뭔가 제도권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제 어떤 규정이나 뭔가 정착되지 않고 그러한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걸 좀 극복하려고 했고, 체계화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체계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이거 강혜지 교수님이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에도 있는 겁니다만, 학생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을 의과대학의 교육평가 체제, 이 체제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학생들이 기분 나쁠 때 하는 혹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그런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거예요. 한양대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제 스스로 규정화해버린 거죠.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할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명의대에서 이번에 하실 활동도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되고요.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번, 3번, 4번, 5번 하다 보면 분명히 개선될 거고 물론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제도화 되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체계화는 이런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뭘 할 건지를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 이거부터 볼까요? 지금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어떻게 왔나요?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나요? 스스로 손들어서 왔나요? 아니면 친구의 권유로 왔나요? 아마 대충 그 셋 중에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활동을 할 때 자원자만 모을지, 대표 학생 혹은 과대 단만 할지, 혼합해서 할지, 학년에 그럼 몇 명 정도 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한 학년당 한 5명 정도의 규모를 갖춘 정도로 시작을 했고 언제 할 것이냐? 학기 중에 하면 좀 편하겠죠. 왜냐면 방학 때 지금처럼 따로 안 나와도 되잖아요. 이미 나와 있을 때 하면 좀 편한데 학기 중에는 아직 과목이 안 끝난 게 있고 특히 블록 단위로 한 경우에는 이미 시작도 안 한 과목도 있을 거고 그럼 방학 중에 하면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할 것인가? 이게 사실 좀 돈이 많고 여건이 되면 어디 좋은 호텔 가서 하면 좋습니다. 회의실 빌리고 좀 그럴듯한 장소에서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하면 좋죠. 교회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부터 처음에 하기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주려면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잘 된다는 뭔가가 이게 있어야지.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처음부터 통 크게 지원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교내에서 소박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소박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학년별로 혹은 학생별로 뭐 얼마를 줘야 되나? 돈을 줘야 되나? 상품권을 줘야 되나? 뭐 점심만 먹이면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뭐 여전히 고민 중인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정착은 됐습니다만. 또 금전적인 지원은 저희는 지금은 직접 주는 건 없고 대신 먹을 걸 많이 줍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걸 많이 주고 학생 혹시 지금 워크숍 장소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깔려 있나요? 제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는데 혹은 다른 방에 깔려 있나요? 네.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배고프면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혹시나 먹을 것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고 막 편하게 먹기 쉽지 않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어디선가 학생들이 당을 충전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없다면 있기를 바라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 막 해도 될까요? 네, 약간 외부인이 약간 잔소리하는 기분이라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숫자 자료를 수집할 건가? 설문처럼 아니면은 글자 학생들의 의견 코멘트를 수집할 건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예를 들면 구글 설문 같은 거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아마 계명의대도 뭐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뭐 이미 결정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확고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한 작업의 결과물이 어떠해야 하는가 저희는 보고서를 쓰게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쓰도록 각 학년마다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여전히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돼서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가장 처음 한결 모집 공고는 이렇게 나갔어요. 한결이라는 것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 자체도 학생들이 스스로 지은 이름이고요. 이런 목적은 이러하고 자세히 읽진 않을게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가지고요. 규모는 대충 이러하고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되어 학생회장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교육과정위원회와 그리고 장기개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원서도 좀 써달라고 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슬프게도 그래도 한 학년에 한 100명 되니까 한 5%만 해도 5명이지라고 야심차게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방학 때 따로 시간을 내서 오려는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년 대표, 대표, 부대표, 총무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30만 원 운영비가 이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놨고요. 근데 이게 여러 학년 내에서 회의를 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게 잘 안 된 부분은 있고 대신 이제 그 행사 당일에 최대한 많은 다가와 맛있는 도시락, 음식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냅니다. 과목별로 카카오톡 방이 학년별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명 채팅방이 만들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포스트잇에 만들어서 붙이면 이렇게 과목 지금 이 흰색 종이 하나가 과목 하나예요. 흰색 종이 하나가 과목 하나인데 그래서 과목별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죠.
과목에 대한 내용을. 근데 그 해당 학년의 의견은 다른 학년이 보기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불과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밖에 안 됐지만, 혹은 본과 3학년밖에 안 됐지만, 뭐,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내가 본과 2학년 때는, 뭐, 내가 예과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선배가 후배에게, 혹은 가끔은 후배도 선배에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른 학년이 그 학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 포스트잇이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의견을 붙여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짝살짝 다른 색깔로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른 학년이 의견을 준 흔적이나 기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거는 그 학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하나가 과목 하나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오후에 한 두세 시간 그렇게 해야 한 학기에 진행되는 근 10개씩 되는 한 과목 한 10개씩 되잖아요. 공통 과목만 따져도 그 10개씩 되는 과목을 한 이 정도로 의견 수렴해서 정리하려면은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또 쉽진 않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결국 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이다 보면은 좀 디테일한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이 다 누락될 수 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토요일 하루 정도를 충분히 들여서 학생들이 한 6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년별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예과 1학년도 쭉 발표를 하고 예과 2학년도 쭉 발표를 하고 되게 어색해요. 예과 1학년이 본과 4학년 선배에게 자신의 느낌을 얘기한다는 걸 되게 어색해 합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대학 들어왔는데 막 본과 하늘 같은 선배 앞에서 막 이제 우리 과목이 어떻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합니다만 그래도 정작 시키면 되게 잘하는 게 또 의대 학생들이고요. 조금 자세한 사용 실제로 그래서 1회 한결 워크숍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저희의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실제 사진하고 좀 같이 보여드린 건데 진짜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책상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과 1학년에 이런 플립 차트 큰 이제 대형 포스트잇이죠. 대형 포스트잇 하나에 물이랑 보드마카 그다음에 작은 포스트잇 그리고 이 그림에 안 보이는데 이 뒤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풍부한 다과가 이 사진 바깥 어딘가에 깔려 있습니다. 이 풍부한 다과가 사진 바깥 어딘가에 깔려 있고 이렇게 학년별로 작업을 한 게 여기가 뭐 예과 1학년, 여기가 예과 2학년 벽을 둘러가며 이쪽은 본과 4학년이네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각각 작업을 한 걸 하고 있고 요 학생은 이제 학생회장입니다. 아무래도 그 학년별로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학년 가가지고 조금 의견하고 말 걸기 쉬운 학생이 학생회장이긴 해요. 그래서 학년 간의 교류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이제 이 학생이 많이 해줬고 여기 보이는 이 학생은 이 학생에 이어서 학생회장이 된 학생입니다. 참 저희가 운이 좋았다면 운이 좋았는데 이 작업에 연속성 있게 학생회장들이 참여를 해줬어요. 사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학생회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연속성 있게 학생회장이 이제 학년마다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참여를 해주게 되었고, 네. 예과 1학년, 뭐 예과 2학년, 본과 1, 2학년, 본과 3, 4학년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인 이 종이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이 정도 작업을 하려면은 진짜 6시간 꼬박 걸리는 일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학년별로 발표하는 상황입니다. 예과 2학년도 발표하고, 본과 1, 2학년도 발표하고, 본과 3학년, 4학년도 이어서 다 발표를 합니다. 본과 3, 4학년 발표할 때 예과 학생들 이해 안 되죠. 뭐 실습 이제 들어와서 무슨 과 있는지 병원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 몰라도 그냥 듣습니다. 들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들어야 되고, 아, 내가 나중에 저런 거 할 거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가는 거고요. 선배하고 만나가는 거고요. 네,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기념사진. 네, 꼭 잊지 말고 기념사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사진 찍고 보고서 이렇게 씁니다. 의예과 1학년, 지금 이거는 보고서의 일부만 발췌한 거고 의예과 2학년, 뭐 의학과, 본과 1학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각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다고 하면 좀 과한가요? 보고서를 쓰는데 네, 이거를 위한 이제 워크숍이 예를 들면 8월에 끝나면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따로 줍니다. 왜냐면은 학생들마다 시험 일정도 있고 자기 개인 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따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고서를 정리해서 다시 위원회 같은데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줄은 아니고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누가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학년 대표 정확히 말하면 학년 대표
단이죠. 대표, 부대표, 총무, 그 외에 또 희망하는 학생. 언제? 저희는 매 학기 말에 합니다. 그래서 아마 8월에도 곧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8월이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어디서 하냐면은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주로 지금까지 해왔고 학교 내에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해봤는데, 웬만하면 오프라인으로 하길 추천드립니다. 영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별로예요. 온라인 많이 해보셨잖아요. 학생들도 많이 해봤을 거고 교수님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온라인에서 원활한 인터랙션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고 학생들도 해보면 오프라인에서 할 때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하고 훨씬 활발하게 하고 결과물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 오프라인에서 시간 내서 맛있는 다과와 조금 시간과 장소 투자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을 하냐면은 직전 학기 과목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1학기 과목, 2월에는 2학기 과목 이런 식으로 직전 학기 과목에 대해서만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한 거라고 아주 간단히 얘기할 수 있고 왜 하는지는 이제 명확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계속 개선하고자라는 목표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4회 다행히 운 좋게 학생들도 잘 참여를 해주고 학교의 지원도 끊이지 않아서 저희는 잘 정착해서 뭐 엄청나게 멋있는 자동차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좀 체계를 갖춰서 모양 갖춰서 굴러가는 자동차 정도는 만든 것 같습니다. 첫 해가 2020년 8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21년 2월에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는 기념사진. 네, 한 번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작년 8월이네요. 한 번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 별로였고요. 아니 이렇게 영 별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사실 학생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전까지 오프라인으로 했던 거가 기억에 있으니까 그만큼 좀 활발히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꺼놓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웬만하면 카메라도 켜고 질문도 하고 좀 반응도 보이고 하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하게 했던 거가 온라인이 되면은 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못했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발표하려고 만든 슬라이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화면 공유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거는 바로 직전에 했던 거고요. 비슷하게 학년별로 이렇게 테이블 하나씩 만들어줘서 사실 여기 화면 밖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테이블이 더 있고요. 네, 여기 보이지 않는 테이블이 더 있고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있는 벽 없는 벽만 있으면은 최대한 다 종이 붙여가면서 있는 벽 없는 벽 다 써가지고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셋인데요. 사실 여기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보고서에서 끝난다 라면 아마 학생들은 빠르게 관심과 참여가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시간들이 하면 뭐해? 교수님들이 보지도 않는데 이거 하면 뭐해? 과목 똑같은데 선배들이 낸 의견, 부정적인 피드백, 올해 들어보니까 똑같이 여전히 그 교수님 여전히 수업 그렇게 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과목에서 이렇게 시험 보고 여전히 이렇다는 그러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교수님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 지금까지 작업에 아무리 많은 힘을 써도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는 그것을 교육과정위원회에도 하고 과목별 책임 교수께도 보내고 심지어 전체 교수 연수회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교수 연수회가 무슨 말이냐면요. 한양대 교수님이 총 한 300분 좀 안 되게 있는데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전체 교수 연수회예요. 전체 한 200 몇십 분 이상의 교수님이 접속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 대표 학년별로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센세이셔널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좀 이 일을 교수님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때부터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부터 그 작업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진행될 거다, 진행됐다, 결과 보고한다, 진행 예정이다. 네, 그 다음에 예정이고 결과 보고한다. 그러니까 진행하고 결과 보고하고요. 진행 완료됐다고 결과 보고하고 학생 대표가 와가지고 참석자 의예과 2학년, 의예과 4학년 과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보고서에 대한 의견 내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학생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시고 이런 것들을 뭐 교육과정위원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결과 보고 있죠. 워크숍 결과 보고하고 질의응답하고 1, 2학년 질의응답하고 뭐 교수 학생 할 거 없이 다 질의응답하고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고 그 워크숍 보고서를 저희는 이제 환자의사사회 책임 교수에게 보고서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목별로 쓴 수십 페이지 보고서를 갈갈이 찢어요. A 과목에 대한 보고서 3페이지짜리, B 과목에 대한 보고서 3페이지짜리, D 과목에 대한 보고서 뭐 2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갈갈이 찢어서 그 갈갈이 쪼갠 보고서를 과목별로 책임 교수님께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교수 연수회에서도 한 번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배경 안내하고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교육과정 평가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이 꽤나 관심 있게 특히 당신께서 하시는 과목이나 그 임상 실습이 나오면은 꽤 관심 있게 바짝바짝 눈을 반짝이시며 들으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네,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각 과목 대표 교강사에게 송부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과목 교수님들께 송부를 하고 그래서 장기개통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보고서에 대해서 개통별로 논의하고 피드백을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피드백을 하시라고 과목에 대해서 혹은 어떤 개통 전체에 대해서 위원회에게 그리고 뭐 책임 교수에게 이런 식으로 한결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이걸 학생들이 보낼 수는 없거든요. 결국 행정실에서 누군가 담당자가 예컨대 과목 책임 교수가 총 뭐 50명이 있으면 50명의 과목 책임 교수께 하나하나 보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몇 개 위원회 그 위원장님들께 보내드리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 일이라 조금 손이 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만들면 뭐 하겠어요.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뭐 금두꺼비가 있어도 그거 좋은 거 있다고 말해봐야 아무도 몰라주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 열심히 홍보하고 알리고 말씀드리고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저희가 뭐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근차근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과목별로도 보내고 위원회도 보내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거나 응답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 반응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교수님들은 그래 잘 이해했어 라고까지만 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서면이든 실제로 과목의 개선이든 수업의 개선이든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네, 모두가 다 이거를 다 열렬히 막 참여하고 동참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학년 대표 단위 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 학기 달라지고 그러니까 작게는 매 학기 달라지고 크게는 매 학년 달라져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있죠? 이 학생분들 혹시 내년에 이거 하면 또 오실 건가요? 또 오겠다고 대답하세요. 강요는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뭐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제 학년 대표가 매년 달라져가지고 좀 인계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한 사전 준비 혹은 사후 보고서 작업 같은 게 가끔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연속성이 약간 이제 고민거리고, 과목에 대해서 변화 과정을 누적하고 추적하는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보고서가 학기 단위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과목이 작년에 어땠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땠는지 이런 비교나 추적이 조금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2번 이상 듣는 학생은 잘 없잖아요. 유급하지 않고서야 내가 그 과목을 왜 2번 이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작 학생도 모르고 그 과목을 꾸준히 진행한 교수님들은 알겠습니다만 학생은 잘 몰라요. 이 과목이 어땠는지. 그냥 내가 올해 들은 과목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변화 과정이 좀 누적되고 추적되는 거에 별도의 노력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자료 수집이 학기 말에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3월에 배운 과목이 7월, 8월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학생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3월에 들은 과목 생각나요? 무슨 교수님이 무슨 수업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잘 안 날걸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짜내서 의견을 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의견을 좀 소극적으로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많이 의견을 내줘야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보고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형식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인지도 부분은 지금 한 5회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든 학생들이 이걸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수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그런 거 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서 이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게 여전히 저희에게 과제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의 범위라는 게 결국 학생의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학생의 시각에서 본다는 건 되게 정말 학생 중심적인 작업이 된다는 거지만 반대로 말하면
학생이 싫어하는 걸 다 안 해야 되는 거냐? 학생의 불만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교육적으로 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학생이 불만이라고 하지만 그 불만을 다 감수하고 교수는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걸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요. 근데 학생들은 대체로 과제가 많거나, 뭔가 족보를 소위 탈족하거나 야마에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좀 시험 범위가 좀, 그러면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반영하는 게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좀 조율되어야 할 문제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실제로 한양의대 교육을 개선하고 있느냐? 제 생각엔 좀 그렇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분명히 이게 저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 데이터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교수와 학생 그리고 행정실의 많은 참여가 분명히 교육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라는 게 여전히 저의 그리고 저희 한양의대의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계명의대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널리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